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 꿈을 다룹니다. 저는 30대 기혼 여성이고 아이가 있고요. 한 1년 전쯤 제 약국을 오픈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국 카운터 책상이 보인다. 카드 결제 중이었던 것 같다. 실제 약국에는 카드 단말기 앞에 진열장이 있어서 손님 쪽에선 단말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꿈에서는 진열장 없이 앞이 훤하다. 또 실제로는 책상 위에 서류, 영양제 등이 많아 다소 지저분한데 꿈에선 단말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다. 내 왼쪽으로 약사가 한 명 더 있는데 30대 남자 약사인 것 같다. 실제로는 약사는 나 혼자이다. 약국 내부가 실제와 다른 모습에 놀라며 시선을 앞으로 돌린다. 데스크 앞쪽도 실제와 다르게 옆으로 넓은 구조이다. 무릎 정도 오는 연보라색 코트화분 3개가 띄엄띄엄 놓여 있다. 실제보다 넓고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한편 그 변화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다. 그런데 출입문이 있는 정면 쪽에도 약장이 있고 약장의 약이 빼곡하다. 그런데 실제와 달리 병에 든 약이 대부분이다. 약국 출입문이 아주 작은데 무릎 정도의 높이이다. 잠시 후 출입문은 정면 벽 중간 정도의 높이로 커졌고 또 금방 정면 전체가 출입문으로 변해 있다. 실제 약국의 유리문보다도 크다. 실제로는 정면 통유리의 가운데가 여닫이 문인 구조이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을 보면 카운터 책상 주변으로 말끔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가리고 있던 진열장도 치운 것 같고 잡다한 서류나 약들도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약국의 카운터 책상 앞은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을 대면하고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꿈에선 그 자리가 아주 말끔해졌습니다. 손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방해물을 싹 걷어낸 것 같습니다. 또 나를 더욱 오픈하는 것도 같고요. 이제 카운터 책상 위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카드 단말기입니다. 꿈 밖의 현실에서 카드 단말기는 손님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꿈에선 손님 쪽에서도 카드 단말기가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님과 나 사이에 카드 단말기가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서로의 욕망에 좀 더 솔직해진 모양새를 이룬 것 같습니다. 약을 팔아 내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내 입장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사고 싶은 손님이 있는 것입니다. 카드 단말기에 카드가 꽂히기 전까진 치열한 흥정이 오가게 될 겁니다. 또 실제 약국 구조와는 다르게 꿈속의 약국은 옆으로 넓어진 구조라 했습니다. 이는 확장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수평적이다라는 느낌도 줍니다. 한 차원 내 사고의 폭이 그만큼 확장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내 시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음을 은유하는 것 같고요. 꿈이 카운터 책상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내가 약사로서 서 있는 자리잖아요.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안쪽이 되고요. 이것도 반갑게 해석될 수 있는데 뭐냐면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변화가 일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약국 안에 놓여 있는 3개의 화분은 개업 선물 같기도 했습니다. 약국을 새롭게 오픈한 것 같거든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롭게 단장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절의 실수와 과오를 발판 삼아 약국을 다시 오픈한 겁니다. 선생님의 일상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또 약국도 오픈하고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치르면서 외부의 물리적 현실만 바뀐 건 아닐 거잖아요. 나의 내면에도 어떤 변화가 왔을 텐데 그런 변화들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측면이 있나요?
뭔가 변화라고 하면 실제로 내 행동도 엄청 변하고 그거에 따른 현실적인 결과도 확 달라져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말하는 게 좀 주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배경이 약국이니까 저한테 좀 떠오르는 거는 처음에 이제 약국을 오픈할 때도 그렇고 뭐 결혼이나 뭐 모든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변화가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항상 이제 기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약국은 내가 그래도 오픈하기만 하면 내가 적당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쉽게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 손님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뭔가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맞는 정말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를 실제로 제 일상에 녹여내서 막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더 받아들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변화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이렇게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하지? 그게 이제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고 있어요. 내 시선이 화분에 머물 때까진 기분이 썩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정면으로 옮겨가자 병약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약장이 보입니다. 출입문이 자리해야 할 곳에 병약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약장이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배치는 굉장한 불편함을 일으키는 아주 이상한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입문은 무릎까지 올 정도로 아주 작아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손님과 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배치인 것입니다. 출입문 쪽에서 발견된 여러 문제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약장 때문에 약국 내부가 고립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문 쪽도 약국의 일부이고 따라서 내 영역에 속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꿈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볍게 볼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약국 밖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꿈에 따르면 그동안 약국 내부에 이토록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음은 아주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출입문 쪽에 약장을 배치한 이도 나요. 출입문을 개구멍이나 쥐구멍의 크기로 만든 이도 나인 것입니다. 그 모든 바보짓을 자행한 이가 나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꿈의 지적에 동의가 됩니까? 처음에 그 약이 많은 이미지를 봤을 때는 한편으로 되게 안심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너무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장 때문에 출입문이 작아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되게 납득이 되고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좀 방치했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약장이라는 것도 내가 약사로서 뭔가를 설명하고 말하기 이전에 거기를 어떻게 이제 진열을 해놓고 무엇을 놓고 형식 자체가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막 너무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치했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이렇게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나 이럴 때는 내가 상대의 욕구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제로 내 마음속에 되게 크게 돌아가는 거는 난 그냥 되게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변화를 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얻고 있는 이익에 손해가 끼칠까 그 생각이 가장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작은 출입문은 마치 쥐구멍을 연상케 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나 자신을 쥐구멍 속 쥐와 같은 처지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저 밖에는 쥐사냥을 일삼는 고양이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겁니다.
고양이 앞 쥐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기에 쥐구멍을 나오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약국과 약사라는 직업은 내게 있어서 작지만 안전하고 아늑한 쥐구멍이었는지도 모르죠. 고양이의 위협으로부터 꽤 안전하게 보호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카운터 책상 앞에서 정면을 쳐다본다는 것은 병약으로 빼곡한 약장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에는 과거의 습성과 미래를 위한 조언이 혼재되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나는 약장에 놓인 약들을 곡간에 쌓아둔 곡식 같은 것으로 인식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줄 곡식이었던 거죠. 약장 속의 약들은 내게 그런 든든함과 안도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만의 세계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문제될 일은 별로 없을 듯 싶었죠. 약국은 생존에 썩 괜찮은 수단이었고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진 듯하고 삶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각종 약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약장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손님보다 약을 우위에 두었던 것 같고 은연중에 손님에게도 그런 태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각을 싹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보다 손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장과 나 사이에 손님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나와 약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님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출입문 쪽에 약장이 배치되어 있을까? 그로써 강조하는 바는 무엇일까? 꿈은 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일까? 나는 뭘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 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겠습니다. 카운터 책상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정면을 응시하게 되잖아요. 정면에 자리한 약장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 차원 약사로서 하나의 시각, 하나의 관점에 내가 갇혀 있음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약사의 시선으로만 약을 바라보고 약을 대하는 겁니다. 약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입장에 서본 적이 있을까? 꿈을 보면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약사로서 약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껏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익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님의 시선으로 손님의 입장에서 약을 바라보도록 고민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있어서 약은 대단히 생소하고 굉장히 낯선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할 때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꿈이 묻는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손님들은 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손님은 약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시선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태도에서 그 정리가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약국을 찾는 손님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길이고 손님과 나 사이에 더 괜찮은 호흡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꿈속의 약국을 보면 약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손님의 흔적은 찾기가 힘듭니다. 약과 손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있어서 대대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입문 쪽 약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들어찬 병약들은 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실제 약국에서는 병약이 별로 없는데 꿈에선 왜 빼곡하게 들어찬 병약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를 풀어내야 합니다.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하더군요. 꿈의 언어는 상징과 은유라 하겠습니다.
꿈이 전하는 메시지에 다가가려면 꿈의 언어인 상징과 은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징과 은유에 익숙해지는 길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할 때 가장 수월합니다. 상징과 은유에 익숙해지는 길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꿈에 나오는 단어들로 이렇게 저렇게 놀아보는 겁니다. 이 꿈에 적용해 보자면 꿈에 나온 병약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무수한 병약들은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병약하다. 즉슨 건강하지 못하고 강하지도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약함은 강인함의 반대쪽에 있는 단어입니다. 꿈속 나의 약국은 병약들로 가득하잖아요. 내 안의 약국은 너무도 병약한 상태에 있다. 그런 진실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씁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이 내 약국을 병약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삶 전반에서 내가 취해온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꿈속 약국에 누군가 들어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 약국에 들어오려면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손님의 몸이 약장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약장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 되면 병약들은 아주 시끄럽고 불안한 소리를 내며 흔들릴 테고 조금 더 충격이 가해지면 와르르 무너져 와장창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 내 약국은 항상 난장판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출입문 쪽이 그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운한 것은 카운터 책상에 서 있음에도 그 문제에 깨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망눈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저 내 시선에서는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저지른 잘못에 불과한 겁니다. 도저히 내 문제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너무도 명백하게 그들의 부주의와 잘못 때문에 내 약장은 동요되고 병들은 땅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거나 떨어져 깨지는 겁니다. 그로써 약국 전체는 불안에 휩싸이고 요동치는 거죠. 애당초 내가 그 상황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가 약국에 부정적 타격을 가했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이 꿈의 이미지는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원망의 사이클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약국 내부의 모든 문제는 내 운영 방식이 빚어낸 결과임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실제라면 병약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약장을 출입문 쪽에 두는 어리석은 이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꿈 이미지는 내게 전할 진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축소시키면서까지 병약을 빼곡하게 채운 약장으로 정면을 도배하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취하는 태도이자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병약함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병약함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나는 약자야. 당신들이 조금만 거칠게 나를 대해도 병이 깨지듯 나는 깨질 수 있어. 나를 곱게 대해줘. 나를 살살 잘 다뤄줘. 당신들이 할 일은 나를 돕는 것이야. 이렇게 말이죠. 약국을 찾는 모든 손님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요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태도를 걷어내면서 출입문에 변화가 왔던 것이죠. 나는 새로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그 고민을 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근데 이 상황이 어려운 게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내 잘못이든 뭐든 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나의 이런 사정을 알면 다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이제 팽배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워낙에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드러났지 그 이전부터 저한테 항상 깔려온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잘 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날 돌봐주길 바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거를 항상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현실에서 그런 내 태도가 도드라질 때 내가 이제 겪게 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놓고 말로는 하진 않지만 그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건가.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누군가 나한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난 절대로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줘? 나한테 이익이 오지 않으면 난 절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피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걸 아니까 그것을 조금씩 이제 확인을 하니까 아 이런 내 태도가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태도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결핍을 너무 이제 잘 느끼고,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는 시선 중에 되게 강한 게 제가 요새 제 아이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전 그 아이의 많은 것 중에서 너무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약함에 되게 주목하거든요. 그걸 굉장히 걱정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무시당하고 짓밟힐까 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진짜로? 내가 정말로 잘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게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커요, 저는. 아, 내가 자꾸 외부에서 나의 보호자를 찾는 거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이제 나의 아이의 보호자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가 되게 힘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나의 약함 대신 내 강함을 끌어내는 게 힘들고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되게 막연하게 아이가 힘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약국을 보는 시선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나는 많은 걸 감당하고 있어, 책임지고 있어, 막 항변하고 싶지만 되게 큰 태도 중에 정말 주변에서 이렇게 날 도와줘서 해결됐으면 좋겠지. 내가 어떤 변화된 행동을 해서 뭔가 이끌어가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더 큰 거죠. 그런 바탕에서 하는 내 선택들이 그 약함을 피하고 싶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날 계속 더 약하게 만들고 병약함을 전면 배치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병약함을 앞세워 그것으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또 관계 맺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 의존에 막 또 힘들어하고 막 툴툴대고 손님들도 막 어느새 보면 내가 이 손님의 보호자의 역할을 막 하고 있고.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그걸 확인해야만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도 아주 명확해지니까. 내가 내 힘을 안 봐주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게 되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뵙겠습니다.